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통합수업. 오늘은 2학년 2학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억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주제와 관련하여 나만의 배움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먼저 2학년에 많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2학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 중에서도 통합교과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2학년 친구들, 선생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나 존중의 마음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2학년 생활에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추억도 있고 규칙과 관련된 기억들도 있을 거고 우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처음 2학년이 되는 지금의 1학년 동생들에게 안내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요. 자, 2학년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올라갈 3학년도 떠오르는데요. 3학년에 되면 변화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변화하는 것들을 같이 배워보면 좋겠네요. 아마 교과서도 변화하고 생활도 변화할 겁니다. 자, 그리고 3학년이 되는 마음가짐도 알아보면 좋겠죠. 여러분에게 꿈도 있을 거고 어떤 목표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세워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안전한 생활, 놀이활동, 노래 부르기 같은 것도 함께 해보면 즐거울 것 같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나 혹은 더 탐구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적어보아도 됩니다. 나만의 배움 지도를 완성해 봅시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2학년을 돌아봐요입니다. 중심 주제는 기억입니다. 학습 목표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2학년 생활을 돌아보고 생활 안내서를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색연필, 사인펜, 가위, 주사위가 필요합니다. 주사위가 없으면 종이 쪽지 6장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준비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친구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물건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2학년을 돌아봐요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2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돌아봅시다. 선생님이 먼저 우리 통합교과와 관련된 문제를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관련 단어는 계절입니다. 24절기 중에 밤이 가장 긴 때를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 바로 정답을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힌트. 네, 맞습니다. 동지였습니다. 우리 동지 팥죽 먹어본 적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인물 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중 한글을 만든 왕은 누구일까요? 이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세종대왕. 다음 세 번째 물건 단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거 기법도 알아봤어요. 맞아요. 발명입니다. 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혹시 기억이 나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기가 한번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정답도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2학년 공부 전체를 돌아보면 되고요. 꼭 통합교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2학년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상장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도움 자료 8에 선생님이 상장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적지 말고 일단 우리 교재에다가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일단 나를 먼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칭찬해 주고 싶은 일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은 1년 동안 줄넘기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열심히 한 나에게 상장을 주고 싶네요. 상 이름도 여러분이 재미있게 한번 지어볼까요? 선생님은 성실한 줄넘기 왕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친구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가족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친구한테 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친구 이름을 적고 친구 이름 땡땡이. 우리 땡땡이는 다른 친구를 항상 다정하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친구들을 대한다. 아니면 물건이 없을 때 빌려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울고 있는 친구를 잘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칭찬할 만한 일이죠. 자, 그래서 상 이름은 다정한 친구상. 상 이름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다정한 친구상 이렇게. 자, 이렇게 내용을 먼저 구성하고 나서 우리 도움자료 8을 오려내어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적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서 만들고 친구한테 직접 이 상장을 읽어주고 전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슬기로운 2학년 생활입니다. 동생들에게 줄 2학년 생활 안내서 미니책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미니책을 오려내기 전에 내용을 먼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맞아요. 교실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통합교과의 제목도 바뀝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것과. 여러분은 2학년 생활 중에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1학년 친구들이 2학년이 되려고 하면 아마 조금 겁도 나고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동생들한테 괜찮아, 2학년에 와보니까 즐거운 일이 정말 많아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공기놀이를 한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2학년 생활 중에 그런데 힘든 일도 있죠. 동생들한테 너무 겁주지는 말고, 그런데 이런 힘든 일도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단단히 먹고 와 라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힘들었던 게 계단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깁스를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면 꼭 지켜야 될 것도 알려줘야겠네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다친 일이 있어서 계단에서 정말로 절대로 장난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것 말고도 2학년이 되면 지켜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동생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다 구성했으면 지금부터는 미니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2학년 생활을 안내하는 미니책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도움 자료에서 도안을 먼저 잘라냅니다. 우리 미니책은 내용을 먼저 적지 말고 책을 먼저 만든 다음에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안을 잘라내고 나면 도안 안에 있는 선을 따라서 먼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긴 네모로 한번 접고 펼쳐서 반대쪽
짧은 네모로도 접어줍니다. 다음 다시 펼쳐서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 종이를 접을 때는 항상 끝을 맞추고 손톱 다림질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펼쳐주면 이렇게 접은 대로 선이 생겼습니다. 우리 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이 안에 어떤 부분은 점선이고 어떤 부분은 실선일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점선인데 가운데 있는 여기만 실선이거든요. 우리 실선은 종이 접기에서 오려내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르려고 하면 칼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위를 이용할 거니까 먼저 이렇게 다시 짧은 네모로 접어줍니다. 짝짝한 네모로 종이를 접은 다음에 요 선을 따라서 여기 가운데 점까지만 가위집을 낼 거예요. 끝까지 다 자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 다시 종이를 펼쳐서 긴 네모로 접어줍니다. 되었나요? 양쪽 끝을 잡고 안으로 밀어보면 자른 부분에서 이렇게 밀려서 종이를 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눌러서 책자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미니책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우리가 아까 워크북에다가 적었던 내용들, 2학년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은 표지가 되겠죠. 표지 제목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슬기로운 2학년 생활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안쪽에는 2학년에 있어서 즐거웠던 점, 2학년에서 힘들었던 점, 또는 2학년이 되어서 달라지는 점, 2학년이 지켜야 할 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1학년 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안전은 응급상황에 대처해요입니다. 상황을 읽고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찾아서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눈에 무언가 들어갔어요.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눈과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눈을 비비지 말고 눈에 물을 흐르게 하여 씻어냅니다. 맞아요. 눈이 따갑고 가렵다고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물질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비지 않고 물을 흐르게 해서 씻어냅니다. 다음 두 번째,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럴 수 있죠.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네요. 얼음 주머니를 상처 부위에 올리고 앉아서 쉬어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도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리 위에 얼음 주머니 같은 걸 올리고 앉아서 쉬면서 내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이것도 흔하게 있는 일이죠. 이럴 때는 습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입니다. 소독약이 없으면 깨끗한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씻어내도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화상을 입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이럴 때는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상처 부위를 데워서 열이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 뜨거운 물을 쏟거나 해서 화상을 입었다면 절대로 옷을 벗겨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입은 상태 그대로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상처 부위를 대고 열이 빠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도 반드시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맞아요. 응급처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기는 겁니다. 응급처치를 다 했다고 해서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른들께 알리고 다친 부위를 잘 살펴봅니다. 만약 이후에도 통증이나 증상이 있다면 어디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병원에 가봐야 하겠죠. 이렇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잘 익혀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의 놀이는 주사위 달리기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을 잘 읽어보고 놀이를 즐겁게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 친구가 있다면 점수 내기 경기를 할 수 있고 혼자라면 목표 시간, 횟수를 정해서 놀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